음악은 따로 들려줍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곡이라기보다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올게니스트 지미 스미스. 지미 스미스. 재즈에서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리드 악기로서 처음 자리 잡게 한 그런 연주자시죠. 그냥 오르간이 아니고 하몬드 오르간. 예, 해먼드 B3 올겐을 주로 사용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분이 56년도에 블루노트를 통해서 리더로 딱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올간이라는 악기를 그 전에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사용을 했었는데 이걸 완전히 재즈에서 리드 악기로 딱 자리 잡게 한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하드밥이 동부에서 자리 잡고 있는 시기에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그 특성을 그렇게 그 박자감과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가지는, 그러니까 소울을 가미를 해갖고 소울 재즈가 한 분파로 열려서 재즈에 이제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소울 할까? 재즈라고. 예. 그 시금석을 놓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56년에 첫 앨범을 내고 56년, 7년, 뭐 8년까지 15장 가까이 앨범을 몰아서 낼 정도로 처음에 파급력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블루노트에서 인정해갖고 더 인크레더블 지미 스미스라는 닉네임으로 앨범들을 여러 장을 내고, 그래서 오늘은 지미 스미스의 곡들을 한 3곡 위주로 하는데, 어떻게 선곡을 했냐면 50년대에 한 곡, 60년대에 한 곡, 70년대 초 이렇게 해갖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지미 스미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저는 그 하몬드 올겐 때문에 지미 스미스 이름을 들어봤고 한 곡 들어봤어요. 이번에 김 감독이 추천하는 곡들은 난 다 처음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 하몬드 올간이 귀에 익숙해 있어요. 60년대, 70년대 그 올드 락들, 프로그레시브 락 특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악 좀 깊이 있게 하는 그룹이다 그러면 무조건 하몬드 올간이 있어. 없으면 그 사운드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아주 락 그룹에서 정말 이 하몬드 오르간을 많이 썼는데 60년대 특히. 근데 그게 바로 지미 스미스 영향이더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Walk on the Wild Side라고 제가 그 노래를 갖다가 지미 스미스 곡 중에서는 그거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들었는데 어떻게 듣게 됐냐면 하몬드 오르간 얘기 나오면은 옆에서 선배들이 야 지미 스미스 한번 들어봐. 쟤네들 별거 아니야. 그런데 Walk on the Wild Side 딱 들으면 그 60년대 락 그룹에서 연주했던 모든 연주 패턴이 그 한 곡에 다 들어있어. 와 정말 그래서 대단하네. 이 하몬드 오르간이요 소리가 굉장히 독특해요. 정말 독특해요. 교회 파이프 올겐을 대신해 가지고서 이게 개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식은 저 신디사이저라고 해서 코근이 무근이 이렇게 작은 건반 정도로 끝나는데 얘는 전기식 올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나무로 돼 있어 갖고선 사이즈는 그 옛날 그 풍금 사이즈보다 조금 작고 폭은 더 넓어요. 거의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두툼한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건반이 2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서 밑에 단은 코드 치고 위 단은 멜로디 치고 해가지고선 이게 들은 얘기로는 50년대 이제 스윙이 지나가고 빅밴드가 지나가고 업주들이 야 이거 뭐 경비 줄여야 돼. 그러니까 악기 소편성으로 해갖고선 대신에 좀 사운드는 풍부해야 되니까 자 올겐 오케이 파이프 올겐 소리 다 내는 저 올겐 좋아.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지미 스미스가 정통을 찍은 거지. 그래갖고선 하몬드 올겐 B3인가요? B3. B3 이거는 재즈의 지미 스미스로 인해서 표준 악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많은 후배들이 또 이제 이어받았고, 그리고 아까 그 락이나 이런 데의 영향. 그러니까 60년대 한 후반으로 시계를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때는 이제 락이 완전히 이제 대세로 접어들었을 때니까 재즈는 락을 받아들이고 락은 재즈를
받아들이고 그게 섞여 있었던 시기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디퍼플의 존 로드나 ELP의 키스 에머슨이나 이런 분들은 락을 하지만 자기가 다루는 악기는 그냥 건반이 아니고 지미 스미스 재즈에서 봤던 그런 악기를 자기가 사용하면서 락에 사용을 하고, 반대로 재즈가 약간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돌파구를 연 게 마일스 데이비스는 또 재즈에 있던 기타나 이런 걸 들여와서, 그러니까 음악이 딱 여기서 이제부터 시작이고 여기서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물려있던 시기에 서로 그렇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지미 스미스는 그 중에 올간을 가장 재즈에서 이제 메인 악기로 사용한 사람이고, 그게 빅히트를 쳤고, 그래서 쭉 평생을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그 제가 아는 상식으로 올게는 그 전에 종교 음악일 때는 서스테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음을 길게 쭉 코드로 늘려서 연주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분은 그 특유의 자유로운 그루브로 그냥 박자를 타면서 그런 박자감이나 그 해먼드 B3의 그 음색,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약간 펑크가 살아나고 그 소울 재즈가 되고 재즈 펑크가 되고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인 것 같고, 가장 먼저 히트시킨, 그러니까 첫째를 누가 항상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뮤지션이 아닌가. 제일 첫 번째로 앨범을 들고 나온 거는 더 서먼이라는 이 음반인데요. 1959년에 나왔어요. 근데 녹음은 57년, 58년 두 번의 세션을 통해서 이 앨범이랑 하우스 파티라는 앨범, 두 앨범이 나왔는데, 이거를 들고 나온 건 이분이 50년대, 60년대 이제 보통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는 트리오 편성으로 많이 연주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올간이 있고, 그리고 베이스가 없고, 그러니까 올게는 그 페달로 베이스를 자기가 스스로 리듬을 할 수 있으니까 올간, 기타, 드럼 이렇게 셋이 그 트리오로, 올간 트리오를 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세션 때는 여러 가지 목관악기, 금관악기가 들어오죠. 테너 색소폰, 알토 색소폰, 트럼펫이 들어와서 완전 올스타 세션처럼, 여기서 더 서먼이라는 곡은 20분이 넘어요. 이게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다고 느낀 게, 특유의 되게 그루브가 있는데, 올간이 그루브가 있으면서 노래가 시작되고 나서 20분이니까 이걸 나눠서 연주를 하는데, 진짜 이게 보통 그때 블루노트 음반이 그 루디 반 겔더라는 엔지니어 집 부모님 댁에서 해켄색에 있는 홈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는데, 편성이 좀 늘어나면서 요거 할 때는 뉴욕에 있는 호텔에 볼룸을 렌트를 해갖고 거기서 녹음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올겐이 처음에 탁 솔로를 치고 나가면은 케니 버렐이 기타를 이어받아서 또 그 보통의 자기 앨범들이랑 다르게 그 그루브에 맞는, 그러니까 주고받는, 그러니까 올겐이랑 기타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그걸 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티나 브룩스 그 비운의 색소포니스트의 훌륭한 연주가 여기 담기죠. 테너 색소폰이 이어받아서 쭉 하고, 그 당시 이제 20살 생일이 얼마 안 지난 리 모건이 또 트럼펫으로 쫙 하고요. 그리고 블루노트에서 활동을 아주 가열차게 하고 있던 루 도널슨이 알토 색소폰을 쫙 부르면서 20분 동안 이 멤버들이 사이좋게 쫙 가다가 끝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분처럼 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라이브한 구성으로 해서 연주가 이루어지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58년의 연주인데 이 더 서먼이라는 앨범. 올스타 공연이에요, 정말. 그렇죠. 올스타 공연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명성을 얻으면서 30대가 되고, 30대 중후반이 됐을 때 또 여러 앨범들을 내지만, 제가 한 곡 고른 거는 우리 저번에 했었던 웨스 몽고메리. 그러니까 웨스 몽고메리는 상대적으로 좀 늦게 음악을 시작해서 이제 스타의 반열에 올랐고, 지미 스미스는 쭉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두 올스타가 만난 거죠. 그래서 앨범 제목도 지미 앤 웨스, 더 다이내믹 듀오. 우리나라 다이내믹 듀오라는 힙합 그룹이 있죠. 참 이 둘이 너무 사이좋게 주고받으면서, 이 앨범에는 그 올리버 넬슨이라는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편곡하고 지휘를 맡아서 약간 빅밴드처럼 여러 악기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음악도 있는데 제가 고른 그 제임스 앤 웨스라는 곡은 딱 트리오 편성에 콩가가 하나 들어오는 그래서 오롯이 오르간과 기타의 그 주고받음 그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 당시 최고조에 올라있던 이 두 사람의 연주가 담겨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소개하는 곡보다 여기 이 앨범에 정말 그 지미 스미스의 올겐 그 테크닉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켓이 너무 재밌어서 둘이 이렇게 러브샷 하듯이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광경인데 그날 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 그날 찍은 사진은 아닐지라도 지미 스미스 얘기 나오면 자주 꼭 그 거론되는 명반. 예. 웨스 몽고메리 나와도 꼭 거론되는 명반. 60년대의 가장 명반이라고 하고 있고 뭐 올뮤직이나 올뮤직닷컴 이런 데서도 다 이 앨범도 다 별 5개를 받은. 그럼 이분이 이제 시대가 변했을 거 아니에요. 70년대 초에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 당시 이제 재즈는 재즈 펑크, 뭐 소울 재즈를 지나서 재즈 펑크라고 해서 이제 더 흑인다운 그루브가 들어오고 락이 들어오고 이제 퓨전의 시대가 됐는데 지미 스미스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72년도 2월에는 이분이 LA에서 공연을 하는데 봄베이 바이시클 클럽이라는 클럽이 있나 봐요. 그 되게 이름이 재밌는데 이런 락 밴드도 있던데 그 곳에서 라이브를 한 게 이제 이 앨범으로 나왔는데 72년도 2월에 이제 이분이 이 룻다운이라는 앨범을 내는데 그 LA 클럽에서 이날 공연에는 편성이 그 후배들 중에 되게 이렇게 락킹하고 펑크 쪽에 있는 그 비교적 신세대들이랑 이 40대가 된 지미스가 연주를 하는데 이 룻다운이라는 곡은 들어보시면은 일단 드럼이 락 드럼이에요. 되게 락킹해요. 거기다가 기타는 또 와와 주법이라고 하죠. 그런 사운드를 내서 기존의 재즈에서 하던 쪽이랑은 다른데 이분의 그루브는 거기서 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이게 되게 이제 되게 펑키해 갖고 이 후대까지 그 다음에 얘기할 이제 94년도에 비스티 보이즈라는 힙합 그룹이 백인들로 이루어진 힙합 그룹인데 얘네들이 이 음악을 샘플링해서 룻다운이란 곡을 또 내기도 하고 이 지미 스미스란 분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리고 이 앨범에서는 또 베이스는 제가 빠뜨렸는데 우리 더 크루세이더스의 윌튼 펠더가 색소포니스트잖아요. 이 앨범에서 베이스를 쳤어요. 예. 되게 펑키하게 그러니까 베이스를 쳐요. 예. 저도 요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윌튼 펠더가 맞나 하고 구글을 찾아봤는데 맞긴 맞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재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클래식 그러면은 뭐 우리 지금 피아니스트 중에서 조성진 이러면 조성진 얘기하면은 사실 천재 소리 해줘야 되잖아요. 일반인은 아니잖아. 그렇죠.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재능을 가지고 연주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 연주자잖아요. 그리고 되게 클래식 연주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주자들이 대부분 그 천재지. 음악의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이지. 재즈도요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저 김 감독이랑 저랑 이렇게 거론한 그 재즈맨들 있잖아요. 다 천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즈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정도의 퀄리티를 내는 재즈맨들은 그냥 천재예요. 워터멜론맨 허비앤콕 22살에 그런 앨범을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해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들 건 클래식 가수니 클래식 연주자니 이러면 천재 대단하고 뭐 이러고선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듣는데 재즈 그러면 뭐 그냥 아무나 뭐 업소에서 일하고 연주하면서 뭐 판내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들 천재예요. 그러니까 격이 달러. 이 정말 그 연주니 뭐니 그냥 우리가 한만 연습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다 10대 후반, 누구는 20대 초반 일가를 이루는 연주력과
크리에이티브를 네.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저희 입에 또 오르내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재즈맨들은 사실 인정을 못 받아 어떤 의미 그런 의미에서는요. 왜냐하면 정말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그 격 있는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재즈 뮤지션 그러면 정말 약쟁이고 뭐 술집에서 이렇게 반주나 하고 뭐 이런 걸로 알아요. 바로 그런 인식 때문에 사실 찰리 파커가 민터 플레이하우스 클럽에 야 다 모여 해갖고선 거기서 사실 야 이게 우리 음악이야 하고 시작이 된 게 재즈인데 근데 그 벽이 아직도 안 깨지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재즈를 이제 연주자들이 40년대 비밥이란 장르를 만들면서 또 재즈가 역으로 사람들한테서 멀어져 가고 또 그런 게 80년대 퓨전으로 가까워지는 듯 했으나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또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지지부진해지다가 케니지 같은 그런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정통 재즈를 살리자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의 재즈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음반이나 이런 거 판매량은 굉장히 적은데 은근히 또 재즈를 듣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올가니스트로서 200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장수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음악을 각 연대별로 이렇게 한 세 곡 듣고 그리고 이 마지막 앨범 이 룩다운이라는 앨범이 94년도에 그 힙합 그룹 비스티 보이스의 음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뭐 그런 거가 재즈를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아 이게 되게 행복한 재즈 인생을 사신 그렇지. 분이고 하몬드 올겐 소리가 친근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저는 복을 받았어요. 제가 60년대 70년대 그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들 그때 하드락 그룹들 보면은 하몬드 올겐 꼭 껴져 있어요. 그래갖고선 저는 익숙해가지고선 지미 스미스 이번에 김 감독이 소개해준 음악 들으면서 참 좋았는데 하여튼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단한 이 천재예요. 뭐냐면 교회 올간 배우는 게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2,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동작법이 발로 페달해야 되고 한 손으로 코드하고 한 손으로 멜로디 치고 정신없대요. 이 페달 테크닉 배우는데 뭐 3, 4년 뭐 이러는데 나 들은 얘기. 지미 스미스 3달 만에 끝내고 2년 만에 마스터를 해서 2년 만에 올게니스트로 그냥 딱 자리를 갖다 딱 잡았어요. 제 여동생이 종교음악 전공하고 피아노 전공인데 지금 독일에서 그 파이프 올겐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가 어렸을 대학교 다닐 때 지미 스미스 음반을 들려줬는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미 스미스 소개는 여기까지. 네. 네.